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웹서비스의 어카운트 매니저 정우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이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세션에서는 클라우드가 어떻게 렌더링을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부터 좀 보실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물들은 모두 컴퓨터 그래픽 후반 작업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입니다. 이렇게 실제와 가까운 텍스처와 라이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에 무거운 컴퓨팅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 컴퓨팅 작업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을 작업하는 데 참여하신 서울비전의 이원호 님께서 잠시 나오셔서 서울비전에서는 어떻게 렌더링을 진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비전 이원호 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비전 CG팀의 이원호입니다. 자, 서울비전은 30년 역사를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영상 기획, 제작 이걸로 할게요. 후반 작업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3만여 편의 영상물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대표 영상 전문 기업입니다. 꼭 렌더링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렌더링이 필요한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렌더링 작업량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계산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이즈의 작업물이 언제 계약이 될지 알 수가 없고 CG 물량은 진행 상황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늘어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또 작업이 동시에 몰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대치에 맞춰서 렌더판 물량을 사전에 갖춰두는 것은 비용적으로 극도로 비효율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비전은 약 100노드의 렌더팜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도 해당 렌더팜을 주로 사용하여 렌더링 작업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그래프는 실제 작년 서울비전이 보유한 렌더팜의 사용률인데요. 사용률이 100%나 이에 가까운 부분에서 렌더팜 수요가 더 늘어나면 외부의 리소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보유한 렌더팜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는 임대형 렌더팜 서비스를 사용하곤 했지만 이 역시 물량에 제한이 있고 사전 예약을 통해 스케줄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때에는 정작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비전은 올해 초부터 면밀한 테스트를 걸친 후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렌더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구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서울비전의 경우 아마존 웹서비스 파트너사인 메가존에서 개발한 솔루션인 하이퍼렌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구축 노력이 필요 없고 특히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없는 작업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이 하이퍼렌더를 통해 아마존 웹서비스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계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존 웹서비스는 물량 제한이 거의 없고 미리 예약하거나 번거롭게 설치하고 세팅하는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언제든 사용 가능한 안정적인 렌더팜 물량을 확보해 두고 있을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아마존 웹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렌더팜을 증설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향후 5년간
최소 1억 원의 하드웨어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임대형 렌더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도 렌더링 편의성 및 속도 개선과 같은 이점을 얻으며 동시에 10% 이상의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렌더링 노드 수량의 제한이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그만큼 비즈니스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렌더링에 소요되던 시간이 줄어들면서 작업물 자체에 더 집중하여 퀄리티 향상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비전은 중국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초에 상해 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지사의 렌더링 물량도 점차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할 계획이고, 원본 파일에 대한 백업 역시 아마존 웹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노후 렌더팜에 대한 교체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IT 인프라에 대한 패러다임이 빠르게 클라우드로 변모되어 가고 있고, 비주얼 이펙트 업계도 크게 이 흐름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보다 일찍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서울비전 이원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렌더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의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렌더팜이 우물물이라고 한다면 클라우드 렌더팜은 수돗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한된 우물물을 사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집안에서 수도꼭지만 틀면은 콸콸 나오는 수돗물을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럼 기존의 렌더팜을 보유하고 계신 렌더링 담당자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이 비주얼 이펙트 쪽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업체에 취업을 하시게 되어서 이제 첫 출근을 하셨습니다. 출근 날 바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 투입되셔가지고요. 하루 이틀 계속 숙식을 회사에서 해결을 하시다 보니 어느덧 2달이 지난 상태를 발견을 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업계가 납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작업하시는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렌더링 하시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시간만 좀 줄일 수 있다라면은 적어도 집에는 가시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AWS 클라우드 렌더링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렌더링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렌더팜을 구축하고 사용하시는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클라우드 렌더링 AWS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장비는 항상 최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라든지 관리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비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엄청난 수준의 장비가 저희가 보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렌더링을 하실 수 있는 렌더팜의 물량 상한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이 물량의 상한선이 높아진다는 거는 사실 딱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만 노드의 만 프레임의 작업을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열로드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한 노드당 1000프레임씩을 소화를 시켜야겠죠. 1000프레임을 작업하는데 만약에 100시간이 걸리는 그런 영상물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100노드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10시간이면은 가능하고요. 1000노드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1시간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는 이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시간을 돌리시던 거를 이제 1시간으로 저희가 줄여드렸습니다. 또 다른 상황입니다. 사실 시사라는 약간은 업계에 국한된 어휘를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한테 결과물을 요청하시는 그 고객분이 됐든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권자가 됐든 그런 분들께서 한 번에 이 결과물에 오케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곁에는 수정 사항들이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또 예상치 못한 수정 사항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뇌리를 스치는 게 어떤 게 있으시죠? 야근이라든지 여자친구와의 약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수정 사항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뇌리를 스치는 것은 랜덤팜입니다. 자체적인 랜덤팜은 이미 다른 팀이 돌리고 있고 자주 사용하시던 임대형 랜덤팜을 알아보니 이미 스케줄이 다 차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AWS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미리 예약을 하신다든지 스케줄링 하실 필요 없이 필요하실 때 원하는 만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 노드 수에도 제한이 없고요. 물론 스토리지 저장 용량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스토리지를 이만큼 사용할 것이다, 렌더링 로드를 이만큼 사용할 것이다에 대해서 예측하실 필요도 거의 없어지는 거죠. 앞선 상황에서 좀 연결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임대형 랜덤팜을 기적적으로 이제 찾아내서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사항을 다시 렌더링에 돌리시려고 하는데요. 다른 업체에서 사용하셨던 장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포맷도 하셔야 되고 OS도 까셔야 되고 또 사용하시는 맥스, 마야, VLA 플러그인들 다 새로 까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세팅 작업을 다시 다 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겠죠. 하지만 AWS 클라우드 렌더링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들어가셔가지고 웹상에서 클릭 몇 번만 하시면 수분 내에 바로 렌더링을 시작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형 렌더팜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구축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증설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하드웨어를 부킹하셔야 되고 또 shipping 받으셔야 되고 항온, 항습, 네트워크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들이 생기는데요. AWS를 사용하시게 되면 수분 내 네트워킹을 하시고 EC2, 저희가 가상 서버를 EC2라고 부르는데요. 렌더링 노드들을 런칭하는데 한 수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세팅을 하신 값들을 모두 템플릿화해서 다음번부터는 계속 그대로 띄우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가상의 공간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인 렌더팜과 동일한 환경의 렌더팜을 갖고 계시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작업하시는 분들의 고민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민이시기도 합니다. 렌더팜에 대한 어떤 증설 요구는 항상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를 도입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퍼포먼스는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옆 팀에서 백업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팀에서 렌더링하는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작업량이 막 몰려가지고 렌더팜이 많이 필요하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렌더팜을 증설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의 작업량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렌더링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별도의 투자 비용은 없게 됩니다. 렌더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들은 굉장히 고사양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렌더팜을 한번 구축을 하시려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겠죠.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초기 투자 비용이 0입니다. 대신에 아까 수돗물에 비유를 했듯이 수도세를 물을 얼마나 사용했냐에 따라서 월말에 정산을 하시잖아요. 동일하게 아마존 웹 서비스도 사용을 하신 만큼 월말에 정산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앞선 상황과 반대의 경우예요. 작년에 우리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아서 올해는 보다 더 장밋빛 미래를 예측을 하고 노후 장비들을 다 교체를 하고 또 랜덤팜을 증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항상 그 랜덤팜을 100%로 돌리실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쉬고 있는 랜덤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하드웨어 장비들은 거의 소모품에 가깝거든요. 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그 잔존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줄줄 새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AWS 클라우드 렌더링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딱 필요할 때만 수도꼭지를 열듯이 사용을 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꺼두시면은 비용이 제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우리가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수량, 해야 하는 수량이 이런 파란색 라인처럼 수주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랜더팜은 가장 피크 치는 3월이나 11월 정도의 수량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빗금친 부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비용이 줄줄 새는 부분이 되는 거죠. 하지만 AWS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딱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때에만 사용을 하시고 그 외에는 꺼두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랜덤팜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비용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AWS가 가지고 있는 가격 철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AWS는 2006년도부터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고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만 액티브 유저가 넘는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고객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AWS 서비스 사용량도 증가를 하겠죠. 이 사용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저희는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증설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등에 대한 계속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거고요. 대량의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력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거기에서 절감을 하게 되고요. 이 절감될 비용을 AWS는 고객분들께 가격을 떨어뜨리는 걸로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고객이 만족을 하겠죠. 고객 만족이 높아지면 다시 고객이 증가하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2006년도 이후로 51번의 자체적인 가격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WS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은 따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셔도 계속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렌더링 하시는 분들이 가장 비용적으로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라는 약간 특별한 가격 체계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AWS도 저희의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유휴 장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100%를 채울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유휴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팟 인스턴스입니다. 유휴 장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경매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이를테면은 렌더링 노드를 런칭을 하시기 전에 나는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을 할 거고 최대 이를테면은 1달러까지 이 렌더링 노드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처음에 사용자가 맥시멈 가격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팟 인스턴스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해당 가격이 만나는 순간까지 이제 그 인스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시장 가격을 예측하고 사용자 제시 가격이 넘어서는 순간에 이 인스턴스가 다른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분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속 이제 무중단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약간 곤란할 수도 있는데 사실 렌더링 하는 경우에는 프레임 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비용적으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상황으로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물 보시는 디바이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면서 영상물의 사이즈도 이제는 4K가 문제가 아니라 뭐 8K, 24K, VR 컨텐츠까지 엄청난 그 용량과 크기의 그 작업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쌓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저장 대부분 이제 자체 보유하고 계신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은 디스크를 더 증설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으실 텐데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뭐 화재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DR 센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AWS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스토리지들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이런 유실에 대한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가용성의 어떤 듀러빌리티를 굉장히 높은 듀러빌리티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아마존 S3라는 스토리지는요, HTTP 기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S3는 이제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S가 3개라고 해서 S3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요. 이 S3는 굉장히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비용이 가장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서울 리전 기준으로 1TB를 1년 동안 계속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연간 연간 이제 저장 비용이 42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뭐 하드웨어로 구매해 보시고 디스크 증설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큰 격차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비용적인 이점보다도 또 굉장히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듀러빌리티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듀러빌리티는 이제 한국말로 내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을 확률입니다. S3는 99.999999999%의 내구성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딱 피부에 안 닿으실 거예요. 99.9가 11개인 이 내구성은 만약에 10,000개의 오브젝트를 이 S3에다 저장을 하시면 10만 년 후에 1개의 오브젝트가 유실될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유실될 일이 없을 거고요. 실제로 S3를 처음 출시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데이터는 유실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이는 글레이셔라는 스토리지 서비스는요, 아카이빙 용도의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S3에 저장을 하고 6개월 뒤에 글레이셔로 내린 뒤 3년 뒤에 영구 삭제한다. 이런 식의 데이터 수명 주기 관리를 하실 수가 있도록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글레이셔의 이점은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당연히 비용입니다. S3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어떤 수명 주기 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은 최적의 비용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아카이빙 용도의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다시 데이터를 불러오시는데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자주 불러와야 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보관 용도의 데이터, 3년, 5년 내에 뭐 한두 번 정도 다시 불러올까 말까 한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하시는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소중한 데이터, 내 고객의 소중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 쪽에 좀 민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보안 때문에 오히려 클라우드,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나사라든지 CIA 이렇게 보안적으로 굉장히 극도로 민감한 업체들도 현재는 AWS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AWS가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 보안 수준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그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안 수준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라고 말씀만 드려서는 이제 납득이 안 가시니까 객관적인 이제 검증을 받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중간에 위에 있는 좀 약간 까마해서 안 보이는 부분이 미국의 영상협회 MPAA로부터 받은 보안 인증입니다. 그래서 영상 쪽으로도 보안을 인증을 받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하드웨어 장비를 사용하실 때랑 마찬가지로 접속 권한 관리라든지 뭐 VPN 접속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실제 현재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물물을 사용하셨을 때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그거를 AWS로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쯤 사용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한 번도 사용을 해보시지 않으셨고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직접 구축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인문계를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다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AWS 어카운트를 만드셔야겠죠. 어카운트를 만드신 다음에 콘솔에 들어가셔서 VPC라는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인 격리된 공간, 작은 데이터 센터를 하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VPC를 하나 생성을 하신 다음에 그 VPC 안에 가상 서버인 EC2를 한 대를 생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렌더링을 하실 때 필요로 하시는 솔루션들, 맥스, 마야, Vray, 뭐 각종 사용하시는 플러그인들을 다 설치를 해주십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50대나 100대 한꺼번에 렌더링 로드들을 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성해서 설치를 다 하신 다음에는 이 EC2 가상 서버를 이미지를 떠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아마존 머신 이미지라고 AMI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설치하시고 AMI를 뜨기 위한 이 인스턴스 타입은 T2 마이크로를 사용하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계정을 처음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T2 마이크로 인스턴스 1년치의 프리티어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미지 저장하는 데까지는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렌더링을 하기 위한 준비는 다 끝났고요. S3라는 저희 스토리지에 버켓을 두 개를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버켓은 렌더링을 하기 위한 에셋을 업로드하기 위한 버켓이고요. 또 하나의 버켓은 렌더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아웃풋들을 받아오실 그 버켓 두 가지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버켓에다가 S3 버켓에다가 에셋을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업로드 하시는 과정에서 업로드 하시는 그 용량은 아마도 굉장히 크실 거기 때문에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멀티파트 업로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의 파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로 쪼개서 일단은 공중망을 통과를 하신 다음에 다시 S3에서 자동으로 저희가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드리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테스트해 보신 분들께서는 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하는데 그렇게 굉장히 멀티파트 업로드와 멀티파트 다운로드를 사용을 했더니 빠른 속도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S3에 에셋을 모두 업로드 하신 다음에는요, 이제 앞서서 저장해 두셨던 AMI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만큼의 렌더링 노드를 생성을 하셔가지고 렌더링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처음 어카운트를 만드시면요, 계정을 만드시면은 EC2를 생성하실 수 있는 게 리밋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0개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50개, 100개를 렌더링을 하실 예정이 있으시다면은 미리 저와 같은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고 리밋을 좀 더 올려놓으셔야지 이제 처음 렌더링 거실 때 이게 한꺼번에 많이 안 올라와서 당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와 미리 좀 상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렌더링을 다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이제 S3에 저희가 두 번째 생성해 놓은 버켓으로 떨어지도록 세팅을 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으신 것들, 결과물들을 로컬로 다시 다운받으셔야겠죠.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멀티파트 다운로드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좀 더 빠르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아카이빙 스토리지인 글레이셔를 사용하셔가지고 좀 오래 보관하실 용도의 데이터들을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에 세팅하셨던 설치하셨던 그 솔루션들은 AMI라는 이미지로 저희가 떠났고요. 이 전체적인 인프라의 구성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셔가지고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다음번에 작업하실 때는 지금 방금 전에 VPC 생성하시고 EC2 만들고 이 과정들을 다 다시 하실 필요가 없이 떠났던 템플릿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나만의 논리적인 공간에서의 렌더팜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직접 구축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혹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동화된 툴을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하이퍼렌더라는 툴인데요. AWS의 공식 파트너사인 메가존에서 이제 개발하신 자동화된 렌더링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용해 보시지 않은 초보자들 혹은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으신 작업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 화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택하셔야 될 게 굉장히 간단하세요. 맥스나 마야에서 아카이빙 기능이 있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압축된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고 내가 이거를 렌더링을 몇 노드로 하겠다만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결과물을 받으실 로컬 폴더만 지정을 해주시고 서밋을 하시면 알아서 이 자동화된 툴이 렌더팜 로드를 구성을 해서 돌린 다음에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단위로 지정해 놓으신 로컬 폴더로 꽂아드리게 됩니다. 보통 맥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멀티OS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3ds Max, 마야, V-Ray 그 외의 플러그인들 계속적으로 많은 솔루션들을 지원하려고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단위로 완성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로컬 폴더로 보내드리기 때문에요. 매핑이 잘못됐다라든지 사용자의 어떤 실수가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다시 수정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메가존이라는 업체가 AWS를 가장 오래 지원한 공식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클라우드 사용자분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얻으신 노하우, 기술력들이 다 이 하이퍼렌더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다운로드를 빨리 하는 그 엑셀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용하시기 안정적이고 편리한 툴이 완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AWS 클라우드 렌더링을 어떻게 시작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드리자면요. 렌더팜 구축 경험이 있고 IT 백그라운드를 가진 어떤 인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커스터마이즈된 렌더팜을 구성을 직접 해보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AWS를 사용해 보신 적은 없으시기 때문에 AWS 교육이라든지 어카운트 생성과 같은 좀 이런 오퍼레이셔널한 부분들 그리고 사용을 하시면서 기술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AWS에서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구축을 직접 해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 직접 구축이 어렵다고 하시면은 하이퍼렌더를 사용하시는 거로 권장드립니다. 하이퍼렌더는 굉장히 간단하세요. 아래 링크되어 있는 랜딩 페이지가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사용하고 계신 소프트웨어 종류, 그 V-Ray와 같은 어떤 사용하고 계신 플러그인 종류,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게 환경을 구성해서 이제 로그인 하실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로컬 컴퓨터에 그 하이퍼렌더 프로그램만 설치를 하시고 바로 렌더링 시작하실 수 있도록 환경이 설정되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렌더든 직접 구축하는 거든 모두 AWS에서 다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실 수도 있고요. 테스트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크레딧 지원도 해드리고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도입해보시고 싶으신 어떤 부분들 문의사항, 요구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여기 적어놓은 제 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 세션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클라우드로의 렌더링 패러다임의 변화 그 키워드는요. 언제든지 원하는 사양과 원하는 수량의 렌더링 노드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하는 때 자유롭게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